이런 과정을 유튜브와 블로그에 기록하면서 만약 제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거둔다면 제 아들들에게도 보여주면서 가르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들이 부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되는 것이 장래 희망이 되지 않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너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님의 책을 3권 다 읽었는데요. 우리가 일만 하면 안 되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저도 재테크의 필요성을 깨닫고 같은 생각을 했었지만 제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제 생각을 잘 풀어낼 수가 없었는데, 재파님이 책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걸 좀 인용해서 제 생각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혹시라도 재테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게 됐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이 돈에 관한 내용인데, 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이 꼭 돈은 아니지만 일단 많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전제를 할게요. 내 인생에서 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은 굳이 시간을 버려가면서 영상을 보실 필요 없고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사실 겁니다. 맞죠? 믿을게요. 꼭 열심히가 아니라도 각자의 현재나 미래를 위해서 노동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열심히 알뜰살뜰 모으고 계시는데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열심히만 살면 안 된다는 거를 저도 40 넘어서 뒤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가장 가까운 예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엄청 열심히 사셨는데 부자가 아니잖아요. 안타깝지만 부모님들도 방법을 몰라서 부자가 못 됐고, 그런 부모님들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저축 열심히 하고 돈 모아라 정도의 이야기만 듣고 열심히만 살았어요. 이야기가 이상한데, 그렇다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살아온 부모님이 부자가 아닌데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가 되는 태클을 계속 타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면 제 자식들도 똑같이 살게 될 가능성이 클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스템이 열심히 산다고 모두 다 보상을 받진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은데 재테크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합법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3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엄청 잘 되거나 부동산, 주식. 합법적으로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월급쟁이 월급만으로는 힘듭니다. 뭐 연봉이 2억이라도 실수령액은 월 1200에서 1300 정도 될 텐데, 그 정도 벌면은 좋은 동네에 살고 싶을 가능성이 클 거고, 좋은 동네라 하면 떠오르는 게 강남인데,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면 그분들도 하나도 안 쓰고 엄청 오래 모아야 하는 거는 똑같아요. 대출 없이는 힘듭니다. 근데 10년, 20년 기쓰고 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집값은 또 더 올라 있을 거예요. 물가가 오르는 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대체 이렇게 벌어서 집을 어떻게 사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원래 집은 월급 모아서 못 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고 정치하는 것들이 어떻고 원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고, 세상이 이런데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잘 사나 찾아서 배워야 하는 거고, 정치인들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편 갈려서 싸우지 말고 누가 뽑혔을 때 어느 분야가 이득을 볼까를 생각해야 되고, 불평불만만 가득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예전에는 일하지 않고 돈을 번다는 이야기는 사기라고 생각하고 나쁜 거다 생각했었는데,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남성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군대는 의무니까 가야 하지만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들 군대 보내고 싶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의 다 안 보낼 수 있으면 안 보낸다고 하고, 소수 몇 분께서 요새 애들이 너무 고생을 안 하니까 군대 가서라도 조금 고생을 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어쨌든 저는 안 가도 되면 굳이 가서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부동산은 목돈이 없어서 안 되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유튜브도 이렇게 하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식 투자가 쉽지가 않죠. 그냥 달려들면 돈을 다 까먹습니다. 단타, 장기 투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단타로 돈을 잘 벌면 굳이 장기 투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투자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각자 공부하시면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성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참 좋을 텐데 저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직접 부딪히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중입니다. 우량주, 배당 성장주에도 투자하고 미래를 보고 스타트업에도 투자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도박이라고 욕하는 세배 레버리지 ETF에도 투자를 하면서 부의 사다리를 조금이라도 빨리 올라갈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주식의 대가들이 쓴 책을 읽고 나도 한번 자산가라는 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 투자로 방향을 잡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나이 먹고 힘 떨어졌을 때 고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차피 투자를 안 하면은 죽을 때까지 주택담보대출이나 갚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러나 저러나 쪼들리기는 마찬가지고요. 이런 과정을 유튜브와 블로그에 기록하면서 만약 제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거둔다면 제 아들들에게도 보여주면서 가르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들이 부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되는 것이 장래의 희망이 되지 않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한 가지 괜찮은 방법은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얼마 전에 확실하게 깨달아서 시작은 미국 나스닥 100과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적금을 넣듯이 꾸준하게 투자하는 걸 추천합니다. 보시는 게 제가 작년 2022년 2월에 테스트 삼아서 사놓고 방치하고 있는 계좌인데 작년에 폭락을 그렇게 모두 얻어맞고도 지금 수익률이 20%가 됐습니다. 주식하면 일단 대박을 꿈꾸는데 매년 10% 정도만 꾸준히 수익이 나도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이렇게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QQQ, SPY 등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규모와 운용보수 이런 거 잘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배당금도 꼬박꼬박 들어와요. ETF는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년 동안 1990원이 들어왔거든요. 나머지 7개월 하면 한 3,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실제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투자에 대한 체계가 잡혔을 때 개별주에도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S&P 500에 20년 이상 투자를 했을 때 손해볼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가 요새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전무님이 나오는 방송을 봤는데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되게 쉽게 말씀을 잘 하시고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맞다 보니까 공감도 많이 되고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나오시는데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자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지만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고요. 말로는 돈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저도 이번 주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배드민턴 클럽도 가입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도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사람이 열심히 바닥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위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